77쪽? 77쪽 유형 6부터? 유형 6 32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에 더함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fx의 극대값 15일 때 극소값을 구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적분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아직 적분을 안 배운 상태라 가정하고 그냥 연립을 좀 해야겠죠? 요렇게 이게 F'X야. F'X. 근데 해가 마이너스 2하고 여기 1이래요. 맞지? 그러면은 원래 이 F'X가 뭐 최고차는 모르겠고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써서 얘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나오는 원래. 그죠? 근데 여기서 적분을 승희 못한다고? 승희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잡고 풀 수는 없고 fx를 일단 3차식을 하니까 최고차가 요거를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 이거야. 지금 적분을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fx가 최고차가 1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놓고 자 이걸 미분하면 되겠지. 이걸 미분하면 자 이걸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자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자식이 이렇게 다시 이제 쓰면 되죠. 3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그냥 이해가죠? 적분하지 않고 미분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즉 분배하면 3x제곱 플러스 3x 빼기 그래서 2a가 3이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3이고 자, b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fx에서 두 개를 구했어요. a하고 b는 구했고 이 c를 구했는데 c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 극대값이 15랬잖아요. 그죠? 극대값. 근데 요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증가표 같은 그리지 않습니다. 증가표 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최고차 개수가 양수의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때하고 이때가 극값을 갖는데 언제 극값을 갖는다? 미분에서 0 되는 값에서 극값을 갖잖아요. 그죠?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즉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이 극대값을 알려줬어. 15인가? 15라고 알려줬나? 극대값이 15다 이렇게 알려줬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서 15임을 이용해서 C를 구합시다. 자, 마이너스 8. 뭐야, 15가 썼네.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2, 3은 6. 플러스 12 더하기 C, 이게 15가 된다. 그럼 몇인가요? 이게 18에다 10 더하기 C가 15니까, 자, C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5로 구해졌고, 마지막 극소값은 자, 우리가 구한 최종 정답으로 극소값 1일 때 값이겠죠? 자, F1 값은 1 더하기 1, 3 빼기 6 더하기 5니까 답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3 해봅니다. 33.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잘 나와요. 이 시험 문제. 기본적인 형식이지만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형식이니까 33번 해볼게요. 야! 너 왜 숙제 안 하느냐? 그래요? 그렇네요. 너 원장님과 개인 면담 좀 해라. 네.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숙제를 올리라고요. 숙제를 안 올려.
y는 적어야지. y는 ax 세제곱을 적어야지. 다음 bx 제곱. 미분하고. 그래서 그 값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이라고. 응?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다. 1 대입해서 0이다. 19개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무슨 거야? 극소값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극소값이 식에서 0이다. 그 다음에 0 대입한 극대값이겠죠? 0 대입한 극대값이 1이다. 식 4개. 식 4개 가지고 A, B, C, D를 잘 연립해서 보라. 근데 넌 적분할 수 있으니까 적분해도 돼, 사실은. 적분을 해도 된다. 적분이 훨씬 쉬운데, 원래는. 자,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맞죠? 미분한 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그래서 조건들이 4개가 나와요. 하나가 f 플람의 마이너스 값은 0이겠죠? f 플람이 0값도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리니까 마이너스 극소값이에요. 이게 0이고, 극소값이 0이 됐나? 그 다음에 f 0값이 극대값, 요게 1이고, 이렇게 이 식 4개 이용해서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다.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적분해서 해도 되고요. 적분을 배웠으니까. 자,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그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방식 알려줬으니까. 자, 유형 7 볼게요. 이거 유형 7. 자, 도함수 그래프의 해석. 자, 도함수를 보고 우리가 자, 요걸 보고 밑에다가 바로 fx를 그릴 건데,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f 프라임 x는 양수, 음수가 중요하고, 밑에 그릴 fx는 양수일 때 증가할 것이고 음수일 때 감소할 것이다. 맞죠? 양수일 때 증가할 것이고 음수일 때 감소할 것이다. 그럼 0일 때는 뭘까요? 0일 때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니까 일반적으로 극값 개념이겠죠. 좌우에서 뭐 바뀐다 가정하고. 자, 아무튼 자, 밑에다가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건 축과 만난 점이죠. 축과 만난 점을 표시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축과 만난 점을 표시해서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밑에다가 내가 뭘 그릴 거라고? fx를 그릴 겁니다. 주황색으로. 자, 양수, 음수를 표시하세요. 여기 밑에 내려와 있죠? 음수. 요만큼 양수. 그 다음에 올라가 있죠? 양수. 내려와 있죠? 음수. 올라가 있죠? 양수. 맞죠? 맞지? 자, 위에 부호를 보면서, 자, 음수면 여기는 감소하게 그려야 돼요. 여기는 증가하게, 감소하게, 증가하게. 맞죠? 그러면 대충 그리면 돼요. 감소, 증가, 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fx가 그려진다. 자, fx가 그려진다. 자, 편의상 요 값들이 여기가 5네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자, 이제 이거 보면서 fx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보자 이거야. 1번 2하고 4에서 감소한다. 2는 여기 있고 4는 한 이 정도 있죠. 증가가 감소했죠. 감소한다는 말 틀렸죠. 1번 틀렸고 1에서 미분 가능하다 1. 자, 요 점에서 미분 계수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혹시 맞나요 이거? 1에서 미분 가능한지? 1에서 미분 가능한 건 여기서 봐야겠죠? 그래프를 선을 잘못 그렸네요. 우리 미분 불가능 그리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져 있죠, 그죠? 맞죠? 뾰족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1에서 좌미분에서 우미분으로 같겠죠, 그죠? 그래서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맞고요. 2에서 극대이다. 아니죠. 2는 여기 있는데 누가 보면 극대값 아니죠. 누가 보면 3에서 극대값이죠. 자, 3에서 극소이다. 아니죠. 극대이죠. 자,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 극값이 두 개냐? 마이너스 1과 5 사이니까 얘네들 포함 안 해요. 얘네들 포함하지 않고 극값은 하나죠. 맞죠? 극값이 두 개라. 틀렸습니다. 사실 더함수 그래프 해석은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거의. 수능에 뭐 그래프를 해석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릴 줄 있어야겠죠. f 프라임 x 보고 fx 계량이 대충 이래 되겠다 이렇게 그릴 줄만 하면 되고, 학교 시험도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객관식으로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래프 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개형도 대략적인 형태만 아는 거니까, 자, 39번 보면, 자, f'x의 그래프를 보고 fx를 찾아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대략적으로만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데, 자, 역시 얘가 f'x예요. fx는 어떻게 그리냐면 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보세요. 양수죠.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가 음수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양양음이니까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까요? 증가 감소하는 모양이겠죠. 증가 감소하는 모양인데, 선생님이 여기랑 여기랑을 구분을 한 거는 사실 이 지점에서 약간은 이제 변곡,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적분에서 배우는 변곡 개념이 있어요. 변곡 개념.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각까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변곡은 아니고 뭐라 하지 이거? 접선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모양을 찾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곡 개념이다. 대충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 것만 찾아도 돼요. 이렇게 된 것만. 이게 선 모양으로 그려진 거. 오른쪽에 올라가면서, 그죠? 3번 됐겠죠, 그죠? 이렇게 선 모양으로 그려진 거.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맞추겠죠? 틀리기 힘들죠, 이런 거. 괜찮아? 네. 숙제 왜 안 올리죠?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아, 바쁘면 숙제 안 올릴 테구나. 네, 너무 바빴어요. 숙제 올렸니? 왜 그래? 혈이 땡그레 피고 있어, 왜? 아니요, 그거는 까먹고. 올리는 거 자체는 하긴 했어? 숙제는 자, 숙제 잘 올리세요. 그 다음은 51번 볼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줬건, 작지 않도록.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줬건. 자, 이건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뭐 거의 모의고사 나왔잖아. 그저께 판별식으라는 거, 리뷰에서 판별식으라는 거. 이건 잘 나와요. 시험에도. 학교 시험에도 물론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fx가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a-1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인데, 자, 너희들이 이거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2차 함수는 당연히 아래로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3차 함수는 개형이 일반적으로 두 개로 그려져. 4차 함수도 두 개로 그려지고. 자,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최고차가 양수일 때, 최고차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극값이 있냐 없냐로 구분되는데, 얘는 극값이 이렇게 몇 개나 있어? 두 개나 있겠죠.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다? 얘는 2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실 얘하고 요렇게 그려진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둘 다. 이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아예 없는 거고,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빵개다, 빵개. 아예 없는 거고, 얘는 사실 요 점에서 있어. 이렇게 근이 하나 있어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요렇게 그려지다가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 값 자체가 좌우에서 보고 안 바뀌어서 극값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한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얘네 둘이는 유관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유관상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얘네 둘 다 이제 문제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둘 다 극값이 없는 거죠. 얘는 극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죠. 얘는 그러지 않는 거고. 맞죠? 얘는 둘 다 1대1 대응이죠. 얘는 그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생각했잖아. 그냥 묶어서. 우리 어떤 조건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가죠?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얘네들이는 합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다. 이해가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얘는 극값을 갖는다. 이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했을 때?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또 뭐가 있다고 얘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얘는 1대1 대응인 거고. 맞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맞죠? 그 다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 거고,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요 부분이 훨씬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개가. 요렇게, 물론 요거까지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도록,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시험 문제가 이상하잖아. 다음 중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도록, 또는 다음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또는 증가하다, 왜 많이 이상하잖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역함수를 갖는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1대1 대응이다 이런 표현 나오고, 극값이 없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방금처럼 극값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이 쓰인다는 거를 유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전반적으로 가인아, 이건 진짜 많이 나와. 계속 나올 거야. 아마 너 모의고사 풀면 이런 말이 잘 나와. 3참수를 주어주고 뭐 1대1 대응이다. 또 3참수 주어주고 역함수가 있다. 막 다 조건 다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있다고. 그죠? 뭐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구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앞에도 이거 나왔을 건데, 앞에 유형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왔을 것 같은데, 유형 2를 너희 다 풀었나? 거기 74쪽에 유형 2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 그 다음은 뭐 증가, 그 다음은 뭐 이것도 감소함수라는 뜻이고, 16번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죠? 17번도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야.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이 문제는 뭐 극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한 개씩 바로 쓰면 되죠. 자, 이거 뭐였죠? 뭐였나? 자, 그러면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나가면서 2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x. 자, 요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즉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x 더하기는 0이 됐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쓰면 서로 다른 두 실능 가지면 되니까.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
자, a제곱 빼기 2a 플러스 빼기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서 a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구나. 뭐지? 거꾸로 썼네요. 극값이 없어야 하니까 이거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마일 0, 1, 2, 3 보셔도 되겠죠? 자, 52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52번. 잘못하시고. 네. 쉬는 시간 더. 가이다 답이 뭐야? 답이 뭐냐고? 52번. 나부를 거야. 빨리 안. 승희야 52번 풀었어? 야, 하루 종일 풀 거니? 왜 3x 제곱이지? 마이너스 3x 제곱 아니야? 3x 제곱이구나. b가 왜 나오냐? 6? 답답하다. 넌 부등식을 푸는데 최고차가 음수인 걸 그대로 놓고 푸는 사람이 어딨어. 방정식은 부등식은 최고차 원수가 빨리 약분을 해서 한 다음에 큰 작자를 써야 되는데. 자, 다음 55번 볼게요. 55번은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잘 봐야 돼요. 55번은 우리 그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근해 분리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다 갔나 봐요.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갔는데 그게 폐 구간, 아니 개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가져야 돼. 즉, 잘 보세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값과 이 값이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이 말입니다. 무슨 말 가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a 더하기 2x 곱하기 더하기 3a라는 이 2차 함수 모양이 되는데 얘가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두 근이죠. 자, 선생님이 잘 들어.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얘가 0이 되는 두 근. 근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근의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죠. 자, 이 문제가 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 자, 근의 위치 문제는 선생님 수업할 때 항상 한판 대결을 했죠. 한판 대결. 맞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다 봐야 된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다 봐서 공통범위를 결정을 한다. 맞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두 분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얘 이차함수가 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알파, 베타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2의 함수값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그게 함수값. 마이너스 1의 값 양수다. 2의 값도 양수다. 이거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물론 얘네 둘이가 서로 달라야겠죠.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그 값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대칭축은 이 값입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자체가 요걸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쓰고도 답을 잘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을 각각을 잘 못 풀어가지고. 부등식 각각을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동일선상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조건 하나, 둘, 세 개. 선을 그래서 세 줄이 쳐지는 구간이 답이 되는 거야. 세 줄 쳐진 구간. 자, 하나씩 해볼게. F플러면 마이너스를 찍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대입합니다. 3 플러스 2a 플러스 4 플러스 3a가 양수. 자, 그래서 5a가 마칠. a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거 하나. 2 대입하면 12 빼기 2는 4a 빼기 8 맞나? 어렵네. 플러스 3a도 양수다.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맞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a는 4보다 작다. 이거 써줘야 되고요. 판별식은 짝수공식 쓸게요. 4분의 1. 짝수공식 쓰면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ac 3당 9a가 0보다 크다. 즉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빼기 9a가 0보다 크다.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4, 5, 1 둘 다 마이너스. 큰 작작이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대칭축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거 구성에 쓰면 3분의 2a가 2죠. 자, 2분의 3분의 2a 더하기.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3분의 자, 이렇게 2 약분 되고요. 자,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 a 더하기 2 6 a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자, 박스를 다십니다. 요렇게가 조건이야. 그죠? 자, 이것을 공통범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이너스 맞는 거 모르는데 복잡하네. 수영아 맞는 거 아니?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네. 4보다 작다.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마5부터 4? 마5부터 그래서 답이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그죠? 쳐진 데가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 그러네 그죠? 복잡하죠?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충분히 잘 나옵니다. 이거를 딱 보자마자 뭐뭐 사이에 극대값 극수값이 있다. 아, 이거 한판대결 문제인데 복잡한데 나도 머리에 생각하면서 꼼꼼히 잘 계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문제 맞출 수 있어. 어설프게 풀다 당연히 틀리겠지. 아시겠죠? 조가 20 표정 왜 그러시나? 표정 왜 그래?
저런 거 안 풀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지? 아니에요. 자, 빨리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하나 해봐야죠. 그래도. 근데 56번은 사실 엄청 쉬워요. 자, 56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설명해 줄게요. 그래도. 보면 안 되거든. 야, 너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네. 자, 하고 있다고? 빨리 해보세요. 자, 56번도 근의 위치 문제인데 조금 풀이는 56번 간단하죠? 간단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응? 그렇지? 자, 이것도 근의 위치 문제인데 보세요. 한판 대결. 근데 지금 안 치우지 말자.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자, 최고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맞지? 근데 이번에는 역시 극대값 극소까지 모두 갔는데 뭘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극소, 1보다 클 때는 극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에 1이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죠? 1보다 작을 때 극소값, 1보다 클 때 극대값. 맞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옆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죠. 맞죠?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자, 다시. 자, 우리 근의 위치 문제는 보세요. 크게 세 가지야. 두 근 모두 뭐보다 크다, 작다. 이거하고
두 근 모두 땡땡보다 마이너스라고 1 사이 두 근. 자, 두 근 모두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고, 방금 했듯이 두 근 사이에 어떤 두 개의 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근 사이에, 그죠? 뭐라 그래? 아무튼 다시. 자, 근의 위치 문제가 이렇게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모두 뭐 K보다 크다 또는 두 근 모두 K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두 근 사이에 이렇게 K가 있다. 세 가지 유형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자, 다시 두 근 모두 뭐보다 크다 또는 두 근 모두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있고,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경우는 이 한판 대결을 다 보았어요. 다 본 거고, 이 경우는 역시 한판 대결을 하긴 하는데 판별식과 대칭식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야. 함수값만 봐도 끝나는 거야.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다시 보자.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가 최소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극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1을 기준으로 극과 극소까지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f 플라임의 1값은 양수겠죠. 맞죠? f 플라임의 1값은 양수야. 그리고 원래는 판별식을 봤는데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 왜?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봐봐. 내가 여기 1일 때가 양수라고 했잖아. 첫 번째 식에서. 그죠?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리는데 이 선과 안 만날 수 있나? 요렇게 그려서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만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는 봐봐. 요거 기억나나? 요 그림 기억나나? 봐봐. 마이너스가 2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양수고 2에서 양수란 것만 봐서는 판별식을 일단 봐야 된다. 왜냐면 요 두 점 지나고 이렇게 그린다고 무조건 요 선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만나면 이러면 말짱 두루목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이 없어버리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 봐야 되는데 요건 판별식 볼 필요 없다고. 무슨 말 같죠? 대칭 축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자, 알파와 베타의 2분의 알파와 베타가 1보다 이렇게 작든 여기에 있어서 1보다 크든 뒤에서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있다. 여기 중요하죠. 근의 위치 중에 두 근 사이에 어떤 함수값이 있다면 한판 대결 중에 함수값만 보면 되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줄 컷이에요. 이것만 보면 되니까 1, 2부터 0보다 크다. 저기다 미분에서 1, 2부터 0보다 크다 하면 끝난다. 야, 조가인 집중하라고. 자지 말고. 아, 정말 싫어. 네가 진짜. 너 왜 자냐 계속 수업 시간에? 졸았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지금? 여기다가 뭐만 대입한다? 1만 대입하면 된다고. 1만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a 더하기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것만 봐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판별식, 대칭축을 보지 않아도 되는 형식의 문제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57번은 역시 한판 대결 다 봐야 되고요. 58번은 이거는 함수값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판별식도 보고 대칭식도 챙겨서 다 따질 것인지, 아니면 함수값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59번 볼게요. fx는 x 4제곱 빼기 4ax 세제곱 더하기 3a x제곱 더하기. 자, 이제 4차 함수네요.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가 들어가는 a값의 범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4차 함수가, 자, 이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래. 극대값도 존재해야 되고, 극소값도 존재를 하려면 어째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차 함수는 모양이 크게 두 가지로 그린다고 했죠? 맞죠? 자,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사실 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 것과 요렇게 그린 걸 다 이 세 개를 다 문덩그려서 하나로 그리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죠? 자, 그래서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구분이 뭐가 되냐면 자, 이제 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f 플라임 x는 3차가 되겠죠. 그죠? 맞죠? 이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얘는 0 되는 값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거고 맞죠? 얘는 근이 이렇게 하나거나 근이 하나면서 나머지 다 흑근이거나 아니면 요거는 근이 이렇게 두 개 내기엔 중근이고 실근이고 또 중근이고 실근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아닌 거다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얘는 뭐라고? 그게 아닌 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거. 결론적으로 뭐라고? 요건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중근과 나머지 한 근과 두 허근, 뭐 중근과 허근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창아! 졸지 말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죠? 자, 얘가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극소값만 있죠.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 뭐라 나올까요?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다음 이 4차 함수가 극소값만 있도록 이런 표현 안 쓰고 극대값이 없도록 이런 표현을 써요. 극대값이 없다는 표현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극대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그리려면 극대값이 없도록.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고? 요 미분한 애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너무 어렵죠. 판별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팁을 주자면 미분한 함수가 당근 가볍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 가벼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를 판별식 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뭐로 인수분해 되죠? 자, 이게 0이 되는 값이 근이 3개가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일단 2x로 묶을 수 있죠? 일단 2로 나누게 방정식이니까 2로 나누고 그리고 맞죠? x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맞게 쓴 거나?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 얘가 0이라는 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가 D가 0보다 크면서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게 D가 0보다 크면 여기서 근 2개, 여기서 근 하나에서 큰 3개 맞는데 여기서 근이 0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0이라는 건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자, 근이 3개를 가져야 되는데 0이라는 건 하나 있으니까 얘가 두 근만 가지면 되긴 해요. 근데 그 두 근 중에 0이라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두 근이 1하고 이면 여기 근 3개 이러면 되는데 요것에 근이 1하고 0 이러면 이거 중에 중근돼 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뭐가 아니어야 된다? 요것에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즉 요거 f의 0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요 부분만 fx 했을 때
F0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써줘야 된다고.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0. 즉 3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걸 써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3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6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9A 제곱 빼기 6A가 0보다 크다. 3A로 묶으면 3A 빼기가 0보다 크다. 큰 작작이죠? 0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답이 0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큰데 0은 아니야. 당연히 0은 아니죠. 그죠? 요거 두 개가 답이 되겠죠. 0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크다. 자, 60번 한번 해보세요. 60번. 승희야 자니? 승희야 너 잤지 방금? 승희 선생님 봐봐봐. 잤네. 잤어. 지금 무슨 어? 자, 60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2a x제곱. 자, 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에게 최소값 구하래요. 자, 얘가 극소값이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랬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들면 요 4차 함수는 최고차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요. 거꾸로 그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극대값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극소값 있으면 이렇게 극대값 두 개와 극소값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얘기지,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을 이렇게 풀어준 거야. 극소값을 존재하도록. 자, 그러면 역시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12x 제곱 4ax 이게 근이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일단 마이너스 4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죠. 이렇게 되고 x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가 된다고요, 일단. 그러면 얘 근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고 끝나는 거죠. 맞죠? 대신에 뭐는 아니어야 된다? 근이 0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이 0이어서 안 돼. 여기다가 요거 합에다가 0대 반값은 0이어서는 안 돼. 0, 0. 즉 A는 0이 아니야 된다. 마이너스 0이 아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연수 구하랬잖아요. 자연수 구할 수도 뭐 0은 뭐 답이 아니잖아. 그죠? 필요 없고. 요거 풀면 끝나요. 자, 판매식 t 쓰면 몇이죠? 3, 3, 9 마이너스 4a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즉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4분의 9가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뭐 1이겠지 뭐. 이해가죠? 그러니까 답은 만약에 이제 자연수 구하면 답은 1이고 만약에 그냥 a값의 범위 구하라고 하면 이것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쓰면 그냥 틀려버려. 뭐라 써야 돼요? 뭐는 아니다. 이거 써줘야 된다고 이거. 0은 아니라 써줘야 돼.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 부등호와 등호를 동시에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쓰지? 깔끔하게 a가 또는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알지? 그거 다 처음 보는 뜻이야. 승희 알죠? 이렇게 써야 돼. 승희야? 승희 무슨 말 4분의 9보다 큰데 0은 아니야 돼. 0은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범위 따로 쓴다. 0은 아니야 됩니다. 말 4분의 9부터 0까지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가죠? 말 4보다 말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하고 0보다 크다. 아무튼 중요한 건 자연수는 여기 최소 자연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1이다. 자, 61번과 62번의 상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바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되긴 한데 약간의 조립제법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되긴 한데 바로 x로 안 묶어지고 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그것만 근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려줄게요. 자, 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1번 미분하면 61번 간단히 이거 다 풀 수는 없고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x 빼기 4a 이 값이 0이 되는 애가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서로 다른 자, 극소값을 갖지 않아요. 사차함수인데 자,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극소값이 있으니까 이렇게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어야 돼. 60번 풀어줘야겠다. 여기 61번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자, 얘가 극소값이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돼요. 최고차 음수니까 이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근데 극소값은 얘는 있죠. 여기는 얘가 극소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고. 그러면 이 그림은 미분한 함수가 근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은 미분한 함수, 즉 가이나 4차를 미분하고 3차를 했는데 그 3차 함수의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잤지 너 저랬지 자,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근이 어찌 된다? 세실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 아니고 중근과 한 허근 또는 한 실근과 두 허근 막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는 또 뭉뚱그려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면 돼요. 근데 세 개가 안 가지면 돼. 이해가죠? 자, 그냥 출발합니다. 이거 미분할게요. 아까 미분한 거. 자, 이게 0이 되는 값이 근이 3개가 아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4로 일단 나눌게요. 자, 이렇게 됐죠? 아까는 상수항이 있어서 바로 x로 묶어줬죠? 근데 지금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아무튼 요 자체 3차에서 판별식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2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나 할 수 있다. 근데 뭐로 될까요? x가 뭐 대입하면 0 될 것 같아? x에다가 1 대입하면 0인가? 아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이게 3으로 나온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많이 얻은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유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a는 0. 자, 근이 이미 여기 하나 나왔죠?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마이너스랑 근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근이 몇 개를 가지면 돼요? 얘가 중근이나 허근 가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닌 거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 자식의 판별식기가 0보다 작거나 같든지 하나 더 있는데 잘 봐. 얘가 서로랑 두 실근을 같더라도 그 두 실근이 만약에 3하고 4다 그러면 서로 세 실근이지만 두 실근이 3하고 마이너스가 이러면 이렇게 중분돼 버리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도 돼요. 즉 F 마이너스 값이 있는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을 조건은 이미 근 하나 나왔으니까 얘가 근이 없거나 중근이면 돼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아니고 혹시라도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도 마이너스 1이랑 근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개가 중분돼 버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 1의 제곱 말 4이시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답 하나 아니다. 나 이거 추가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 0이면 된다. 마이너스 1을 집어하면 1 플러스 1 A가 0이면 돼요. 즉 A가 뭐여도 된다? 마이너스 2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답이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A는 마이너스 4,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된다. 그렇죠? 답 쓸 때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따로따로 부등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4분의 1은 별개니까 따로따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다시 봐봐. 선생님 얘네 둘이 뭐 합쳐서 써야 된다면서요. 봐봐. 여기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하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두 개 다르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없죠? 만약에 뭐 2였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고 뭔가가 아니다라고 할 때 써주는 거예요. 가인아 네.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잘 알아듣고 있죠 지금? 멍치시네. 잘 못 알아듣고 있죠? 아니요. 잘 안 알아듣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잘 못 알아듣고 있지? 그럼 뭐지? 잘 알아듣고 있다고? 오.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음은 함수의 최대 최소. 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 쉽죠? 그때 요소만 잘 구하면 되죠. 자, 우리 함수가 가장 큰 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함수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극값이 후보 원이죠. 극값이 최대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경계값. 어서부터 되게 잘랐으니까 그렇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봐봐.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자,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경계값이 최대 최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당근 요게 최대고 요게 최소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경계값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계값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값 중에 즉 경계값과 극값 중에 최고값, 최대값, 가정량값, 최소값 이런 개념이라고. 경계값과 그 경계값을 포함한 극값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래프만. 그죠? 자, 그래서 증가평까지는 안 그려도 되고 그래프만 그리면 뭐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63번. 자, 해구가 0과 5에서 함수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6x 제곱 9x 더하기 10. 자, 이 자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0.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자, 함수는 당근 요 최고차 함수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때부터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미분으로 하면 자, 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12x 빼기 9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이니까 x가 1하고 3에서 극값을 받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함수가 다시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우리는 범위는 0부터 5까지로 잘랐어요. 맞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그러니까 0, 1, 3, 5 DB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큰 게 최소라고. 맞죠? 자, F0 값은 몇인가요? 그러면 0 되면 10이죠. 자, F1 값은 1을 집어넣으면 16 빼기 10은 6이고요. F3 값은 3 집어넣으면 크다. 3 집어넣으면 10이다 10. 그죠? 3, 9, 27 3, 27 맞죠? 그 다음에 F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5 5, 25 곱하기 6 25 곱하기 6 150 마이너스 45 곱하기 10네 마이너스 10인가요? 160이니까 170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 동시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10이다. 자, 64분 해보세요. 답이 몇이나요? 94번? 가연아 답이 몇이니? 틀렸거든요. 왜 아니지? 또 미분해도 돼요? 왜 비분해? 뭐 한 번만 비분하면 돼. 두 번 비분해. 지금 당근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라고?
마이너스 10 나오죠? 자, 64번은 자, 얘가 미분하면 뭐 되죠?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맞나? 이건가? 아니요, X제곱 아니에요. 12x 빼기 8? 그래서 이게 0되는 거 찾으면 그래서 이 조립제법 쓰면 마이너스가 되나?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쓰면 이렇게 돼서 얘가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안쪽을 유수분하면 이렇게 유수분 되죠? 맞지? 그러면 얘는 중근이죠? 중근은 극값이 아니다? 극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요. 2에서 극소값으로 나눈 거죠. 2에서 최소값. x가 2일 때 최소값을 넣는다. 이 대입한값이 마이너스 9니까 2하고 마이너스 9 더하면 된다. 자, 자 67번. 67번까지 해볼게요. 67번. 자, 이정계수의 결정 폐구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함수 fx가 ax 4제곱 빼기 2a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이 자식이 최대값이 11. 자, 최대값이 11, 최소값이 1에 그러면 A는 뭘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A는 양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4차 함수니까 경계값하고 극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경계값은 마이부터 0 사이고요. 극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할 거라고. 자, 미분하면 4a x 세제곱 빼기 4ax 맞죠?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맞죠? 자, 요게 0 될 때 극값인데 4a로 나누면 x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1이 되고 x 빼기 1 x 더하기 그렇게 해가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지금 4차 함수가 최고차항에 그래서 양수인 4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렸다 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 요 값이 0, 요 값이 1이라고. 근데 나는 그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싶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그리고 싶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니까 여기는 지워지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 이 세 개가 극값 후보가 되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 후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저 세 개만 구하면 된다고. f의 마이너스 2 값과 이 중에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을까요? 라는 문제죠, 지금.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저 경계값과 그 사이에 있는 극값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f의 마이너스 값을 몇인가요? 마이너스 2 하면 16a 마이너스 8a 8a 더하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값은 a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요. f 0값은 0, b 더하기 1이겠죠. 자,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이게 제일 크겠죠? 맞죠? 이게 최대. 몇이라고? 11. 이게 제일 작죠? b 더하기는 같지만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뭔가 더 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연립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오늘 진짜 몇 문제 안 했거든? 한 장 했나? 한 장 조금 더 했나? 몇 문제 했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이거 숙제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올리는 걸 내일까지 하자, 올리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문제를 하라고. 오늘 배운 걸 오늘 배운 걸 오늘